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2025년 11월 1일, 오늘은 제게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오늘 KGM 전기버스 새 차를 첫 운행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11월 1일은 제가 입사한 지 만 2년을 지나서 3년차 접어드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제가 2023년 11월 1일 날 세종교통에 입사했는데 벌써 만 2년도 채우고 이제 3년차를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 차를 운행하면서 실운전한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KGM 차가 좋은 게 또 뭐냐면 여기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안내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안내 방송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민 여러분. 금일 1000번 노선을 운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00번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기사, 버스 유튜버 메코입니다. 승객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안전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일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어떤가요? 안내멘트. 제가 강원고속에 있을 때는 제 육성으로 안내 멘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내버스를 하면서 중앙차로 올라갈 때 그때 좀 위험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육성으로 안내 방송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반응이 어떨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제가 여기에서 6시 40분 차거든요. 그래서 반성역에서 출발해서 조용아파트까지 가는데 운전하면서 제가 느낀 점들을 그때그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자, 반성역 출발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손님들 새 차 타니까 기분 좋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 차를 버스 22년 생활하면서 3번 받아봤습니다. 성남 시내버스 시절에 그때가 2009년도, 2010년도 쯤 됐을 거예요. 그때 CNG 저상버스 스카니아, 그 당시 때는 국내 브랜드 저상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철버스는 볼보, 저상버스는 스카니아였어요. 근데 제가 받았던 버스는 스카니아 저상버스를 운행했어요. 그때 60번 노선이었거든요. 성남 야탑에서 출발해서 단대 오거리까지 가는 노선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새 차를 받았던 거고요. 두 번째로 새 차를 받았던 거는 제가 시외버스 강원고속에 있을 때 춘천 안산 노선을 뗐을 때 제가 새 차를 두 번째로 받아봤습니다. 그때는 그랜버드, 기아 그랜버드 파크웨이를 제가 몰았어요.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로 이제 KGM 전기버스 이제 세 번째로 새 차를 받는 겁니다. 자, 새 차를 받을 때는 언제나 설레이고 기쁩니다. 대신에 반대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스 하나 날까봐 굉장히 조심 운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유념해서 운전을 하는 게 어떨 때는 스트레스도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봉암차고지에서 조용아파트까지 한 15분간을 이 차를 끌고 가는데, KGM 차를 끌고 가는데요. 롤링도 심하고, 이게 차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나. 굉장히 오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에어샥을 낮춰서 운행이 안 돼 있었고,
높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에어샥을 밑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운행을 해보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운전하는데 놀림도 없고요. 그러니까 에어샥을 낮춰서 운행을 하셔야 돼요. 자, 에어샥을 낮추면 반대로 단점은 뭐가 됩니까? 방지턱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방지턱. 자, 이 차는 리밋을 70에 묶어놓은 것 같아요. 70, 시속 70이요. 자, 예전에 디젤차 할 때는 저 1003번, 전 70이었고, 우리는 80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 1003번을 추월하는 맛이 있었는데, 이제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의 뒤안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행을 해보니까, 제가 성남 시내버스 시절 저상버스 때하고 이거 비교를 해보니까, 세팅은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그때 스카니아는 되게 물렁물렁했거든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손님이 올라타셨을 때 손님을 약간 우러러 봤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운전석 위에 이 턱을 높여가지고 손님이 올라타셨을 때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게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때 그 스카니아 저상버스는 차가 정체 있잖아요. 그러면 평행을 맞추기 위해서 차가 저절로 마징가 제트처럼 좌우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 차는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가 일단 오토매틱이다 보니까 굉장히 운전하는 데는 피로도는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상버스는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성남 시내버스 할 때는 미터다가 5단까지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5단을 다 넣고 다녔어요. 다 넣고. 근데 지금 이거는 보니까 2단을 다 넣을 필요는 없고요. 1단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리타다 1단은. 그리고 급하다 싶을 때 2단을 넣어서 그렇게 정차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무조건 리타다 1단을 넣어야 됩니다. 예전 이 성남 시내버스 시절에 스카니아 저상버스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확실히 기술의 발전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기는 벌써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상당히 좋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반 기사들은 현대 저상버스를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형님 웬만하면 현대차 저상버스를 받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로는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이번에 1000번 현대차가 8대고 KGM이 5대거든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해서 차를 선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저는 장비를 탓하지 않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남는 차 아무거나 저한테 주십시오. 새 차 주는 것만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첨된 게 KGM으로 낙첨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금방 면사무소입니다. 자, 브레이크 성능 좋고요. 급정거나 급제전에 대비하여 손잡이를 꼭 잡아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죠. 코너 될 때도 롤링은 별로 없습니다. 어제는 제가 샥을 높이 해가지고 코너 돌 때 굉장히 롤링이 심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에어샥을 낮춰서 운행을 해보니까 코너 돌 때도 롤링이 없습니다. 근데 버스는 좌회전, 우회전, 코너 돌 때 천천히 놓으셔야 돼요. 천천히. 그게 기본입니다. 자, 여기 방지턱이 보이죠? 에어샥을 낮췄기 때문에 이 방지턱은 최대한 천천히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파킹 브레이크를 풀고 N에서 D를 버튼을 눌렀는데도 차가 안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악셀에다 밟으면 차가 나갑니다. 그리고 KGM은 여기서 현대, 대우 예전 차하고 틀린 게 있어요. 비상등을 예전에 이 와이퍼를 위로 올리면 비상등이 먹는 방식이었는데 이 KGM은 비상등 위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측에 하나가 있고요. 왼쪽에 전조등 옆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KGM 정비팀장 그 영상에 보시면 그게 나와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언제나 정차를 할 때는 사이드를 채우고요. 기아 중립에다 놓고 그 다음에 앞문을 여는 겁니다. 네. 자, 어서 오세요. 네. 자, 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손님 다 앉는 거 보시고 사이드 풀고 기아 D 버튼에다 놓고 출발합니다. 제가 버스 오토매틱을 운전한 거는 제가 성남 시내버스 시절 CNG 저상버스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오토매틱은 제가 그때 2010년도, 11년도 제가 성남 시내버스 2012년도에 간뒀거든요. 그러니까 100번 하기 전에 60번, 50번 했었으니까 한 14년 만에 제가 버스 오토매틱 하는 겁니다. 자, KGM은 이렇게 뒤에서 손님이 하차벨을 누르면 운전석 옆에 이 스탑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시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대우차가 좋아요. 대우차가 좋은데 히타가 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종교통에 550번 할 때도 그렇고 1000번 할 때도 그렇고 겨울철을 대우차를 했었거든요. 대우차는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양말 2켤레, 네버, 겨울차는 돗바, 긴 롱코트 오리털 파카 있죠? 그걸 입어도 추웠어요. 대우차는. 근데 올해는 이 전기버스 새 차를 운전하면서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방지턱도 그래요. 올라갈 때만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요. 방지턱이 넓은 구간이 있어요. 넓은 구간일 때 이 내리막길 때도 이 경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넓은 구간 내리막길에서도 서행 운전을 해서 뒤에 쇼버가 닿지 않도록 운전해야 됩니다. KGM 저성버스는 승객 좌석은 26석입니다. 26석. 그리고 차량이 오토매틱이기 때문에 파워 핸들봉을 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핸들봉은. 저희 이제 세종교통은 이제 조별 제도를 시행을 해서 그 포상 제도 항목에 이 핸들봉을 달면 마이너스 5점입니다. 마이너스 5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 올린 그 KGM 전기버스하고 현대 전기버스 정비팀장님과 함께 찍었잖아요. 그 영상을 전부 다 2,000명이 넘게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뿐만이 아니고 운수 종사자들, 그러니까 전기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하루 만에 2,000명이 봤다는 거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하여튼 제 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눌러주신 좋아요, 댓글, 이런 게 제가 영상 만드는데 굉장히 크나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네요.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조용 아파트에 승용차를 대고 버스를 끌고 봉암차고지에서 음주 체크하고 밥 먹고 반석역으로 날라왔거든요. 어른들 어린이 두 명이요? 어른 둘이에요. 어떻게? 어린이 두 명. 어린이 둘이요? 자, 찍으시면 됩니다. 네. 네, 어서오세요. 네. 근데 저희 버스 기사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기버스가 좋은지 고속버스가 좋은지. 근데 제가 진짜 실질적으로 운전을 해보니까 저 같으면 고속버스 운전합니다. 고속버스. 이 차량이 저상버스도 좋지만 이 고속버스가 에어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하다못해 현대는 노블 이상, 그러니까 유니버스죠. 유니버스는 노블 이상, 기아 그랜버든 선샤인 이상 되면 이 저상버스보다 승차감이라든 뭐든지 고속버스가 한 수 위입니다. 대우차보다 확실히 이 시트가 하나 있다 보니까 시인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하차할 때 눈에 확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뒷문 끼임 사고라든지 그런 거는 확실히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 차가. 대전동 대전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이 저상버스는 중간에 전동 휠체어 타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차 간격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왜? 전동 휠체어를 만약 승객분을 태우시면 최하 3분? 3분에 5분에서 까먹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벌어졌다. 만약에 12분 배차에 17분까지 벌어졌어요. 전동 휠체어 손님 때문에 22분, 23분까지 벌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앞차하고 배차 간격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안전 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운전하시면 돼요. 저상버스는 전동 휠체어 타시면 3분에서 5분 그냥 까먹습니다. 근데 이게 배터리 소모량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74% 남았거든요. 이게 어제 완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용해서 반석역까지 오는데 한 뭐 여유있게 잡아서 50분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운전하는데 31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1시간 반, 넉넉 잡고 1시간 반 정도 운행을 했는데 배터리 소모량 26%가 지금 소모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배터리 소모量굉장히 이게 많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1회 운행하고서 무조건 충전을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전기버스는 전기 승용차도 그렇고 겨울철에 배터리 소모가 많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조용 아파트입니다. 화장실 빗물에 승말이 끼일 수 있으니 뒤로 한 발짝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고지인 조용 아파트에 도착했는데요. 승차감이랄지 그럴지 내연기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 직장 생활함에 있어서 진짜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조건 하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전기버스를 고정기사로 발령을 내주신 세종교통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나아가 세종시민 여러분께 더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